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2B3 포리머리제이션을 통한 조절된 엔드 펑셔널리티를 갖는 덴드리틱한 폴리아릴 있어 나노 파티클의 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용이하면 후반에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만약 시간이 없다면 전반에 먼저 제목과 같은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새로운 물성을 갖는 고분자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크게 조성을 바꾸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든지 함으로써 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을 바꿔서 여태까지 많은 고분자들이 합성이 되어 왔고요. 이제 어느덧 한계에 도달해 왔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서 이런 분자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서 고분자의 물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최근에 이렇게 폭넓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같은 구조를 가지는 폴리머 파티클, 마크로몰레큘 파티클을 어떻게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트로덕션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실험실에 뒤에 발표할 분이 덴드리머에 관한 자세한 인트로덕션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덴드리틱한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번 시간은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덴드리틱한 마크로몰레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덴드리머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퍼펙트한 브랜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퍼펙트한 브랜칭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멀티스텝의 합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지만요.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만큼 여러 가지 하이텍 어플리케이션에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체에서 실제 진 딜리버리로 쓰이는 한 예가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말씀드릴 이런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는 앞에 덴드리머가 퍼펙트한 브랜칭 구조를 가짐에 반해 다음과 같이 좀 불규칙적인 그런 브랜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에 덴드리머가 멀티스텝에 의해서 합성이 이루어지고 고가의 그런 비용이 드는 것에 반해서 AB2 타입의 모노머의 콘덴세이션이나 아니면 A스타 타입 모노머의 그런 어디션 타입의 중합을 통해서 완팟으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덴드리머와는 달리 좀 더 저가의 그런 여러 가지 브로드한 영역에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도 잠자고 있는 것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합성 전략이 여러 그룹에 의해서 폭넓게 연구가 되어서 지금은 어떤 덴드리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의 합성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덴드리머만이 보였던 여러 가지 스페셜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 합성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콘덴세이션 폴리머리제이션에서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 합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B2 타입 모노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AB2 타입 모노머가 콘덴세이션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이 중합 초기부터 말기까지 A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중합체를 형성하고요. 따라서 젤을 일으키지 않고 고분자량의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A2B3 타입의 모노머를 통해서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를 합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리니어 폴리머에서 AB2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3을 2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AB 타입에서 AB 모노머나 A2B2 타입 모노머 모두 다 고분자량의 선형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음에 반해서 당연히 똑같은 위치로 이런 셋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60년 전에 이런 A2B3 시스템은 젤레이션을 일으켜서 고분자량의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연태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A2B3 시스템이 뭐가 좋냐? 왜 AB2를 하면 되지? 왜 굳이 A2B3까지 끌고 나와서 하이퍼브레스트 폴리머를 이렇게 합성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는 것을
어떤 장점을 가지냐를 제 연구 결과 비교를 해서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중합이 메이저한 이제 중합 스킴이 바로 이와 같은 A2 타입 모노머와 B3 타입 모노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그 AB2 타입의 모노머를 가지고 하이퍼브레스드 폴리 아릴리서 설콘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단량체 합성을 위해서 벌써 8스텝이나 5스텝 같은 굉장히 그 많은 스텝에 걸쳐서 단량체가 합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상호 반응하는 A, B를 한 분자 내에다 모두 다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페셜한 화학 반응, 일련의 화학 반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만약 A2B3가 이론적으로는 쟤를 일으키지만 쟤를 일으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고분자량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를 합성할 수 있다면 기존의 리니어 중합에서 쓰였던 A2 모노머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B3 모노머도 역시 커머셜하게 어베일러블 한 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손쉽게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A2B3 시스템이 왜 젤을 일으키냐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그 연구 결과가 되는데요. 간단히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A2B3 시스템으로 중합을 하면 그 이퀄 리액티비티와 인트라 몰레큘러 세이크레이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A의 컨버전이 100% 가기 전에 젤이 일어나서 고분자량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이론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60년간 거의 이제 A2B3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을 시도하지 않았고요. 주로 AB2 시스템을 통해서만 합성을 시도해 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A2B3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을 시도하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우선 기존의 AB2 타입의 모노머가 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A2와 B3가 반응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A', B'2 타입의 인터미디에이트고 이것만 축적되고 반응이 진행한다면 AB2 타입과 똑같이 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A2B3 폴리머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중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한 스페셜한 A2와 B3 모노머를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노머 디자인 및 합성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A2B3에서 젤을 일으키는 것이 이 A가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AB2에서는 A가 2개 이상인 그런 분자를 가지고 고분자 조각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착안해서 이 A2B3 시스템에서 젤을 일으키는 것이 A가 2개 이상의 A 리치한 컴파운드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이 A2를 슬로우 어디션을 해줌으로써 중합 초기부터 말기까지 항상 반응 용기 내에는 A가 남아있지 않게 해서 중합을 시도하여 젤을 피해서 하이몰큐로에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을 얻은 그런 연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다 디테일한 그런 중합 미케니즘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없었고요. 그 분석 또한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아마이드, 이미드, 이민, 그 다음 PPB 이외에 또 몇몇 경우에 이런 A2B3 시스템을 가지고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을 시도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모든 발표에 공통적으로 쓰였던 사항 하나는 이제 낮은 농도에서만 앞에서 전략을 사용하되 낮은 농도에서만 성공적인 그런 중합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낮은 농도에서 중합이 이 A2B3 시스템, A2B3 폴리머레이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낮은 농도에서 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던 폴리아릴리서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버전을 만들어 보기로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은 A2B3 모노머 셋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폴리아릴리서를 합성할 때는 유리드 드로잉 그룹에서 액티베이트된 할라이드와 그 다음에 아로마틱 알코올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어느 걸 A로 하냐, 어느 걸 B로 하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셋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노머의 용이성 및 그 다음에 생성된 고분자의 엔드 펑셔널리티의 추가적인 그런 반응의 용이성 때문에 이 셋을 선택을 했고요. 이 외에도 리서 설콘 외에도 PPB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아릴리서에 대해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을 시도를 했습니다. 중합은 통상적인 폴리아릴리서 설콘 리니어 폴리머를 만들기 위한 중합과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을 하였고요.
다만 바뀐 것은 농도를 조절하였는데요. 기존의 농도에서 중합을 하면 젤을 유발했고요. 그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는 젤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분자량은 만에서 10만 정도의 분자량을 얻을 수 있었고 PDI는 2에서 5 사이에 PDI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앞에서 그랬고요. 앞에서 그 이론적으로 그 A의 컨버전이 0.87일 때 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A가 100% 컨버전 갈 때까지 젤은 젤레이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그 NMR 분석을 통해서 그 A2와 B3의 피딩, 모노머 피딩이 1대1 그대로가 폴리머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에 따른 그 비스코스티 플러스 통해서 이 폴리머가 세이프 팩터가 약 0.3으로 기존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와 거의 유사한 세이프 팩터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디그로이 브레이칭은 그 모델 분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통상적인 하이퍼브레스 폴리머의 아이디어럴 값은 0.5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내열성과 좋은 용해도를 나타냈고요.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를 젤레이션 없이 합성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기존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와 거의 유사한 성질을 나타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젤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제가 쓴 전략은 오직 다일루트된 컨디션에서만 중합을 했다. 그것뿐인데 어떻게 젤레이션을 막았느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합 중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믹서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 A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놈들이 젤을 유발하게 되겠고요. 이런 놈들이 중합 말기까지 남아있으면 여지없이 젤을 일으키지만 낮은 농도에서 중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인트라몰리큘러 사이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A가 리치했던 놈들이 다음과 같이 A가 리치하지 않은 것들로 전환되면서 젤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간단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AB2 모노머 가지고 중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고분자 중간체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A가 하나인 중간체가 되겠는데요. A2, B3로 중합을 하게 되면 A가 하나 없는 것, A가 2개 있는 것, 이와 같은 다양한 믹스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A가 2개 이상인 놈이 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낮은 농도에서 중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인트라몰리큘러 사이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A 리치한 놈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젤을 유발하지 않고 그 고분자량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디토 원앨리시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초기에 A 리치했던 놈들이 반응 엔드에서 사이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존의 AB2 타입으로 중합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와 A2B3 폴리머리즈를 통해서 합성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의 구조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익스텐시브한 사이클레이션이 이루어짐으로써 중합이 성공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이클 컨텐트가 AB2 타입보다는 좀 더 많다는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런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이 A2B3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쓴 전략은 오로지 다일루트된 컨디션에서만 중합을 시도했다. 이런 단순한 전략 가지고도 A2B3를 통해서 하이퍼브레스 폴리머를 손쉽게 합성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그 원인은 바로 인트라몰리큘러 사이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젤을 유발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특징은 AB2 타입에서는 좀 더 사이클한 콘텐트가 더 많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이퍼브레스 폴리 있어 이렇게 만든 것은 우수한 내열성과 용해도를 나타냈다. 이런 시간이 나옵니다. 네, 지금 2분 남았는데 주변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만 보여드리고. 네.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A2와 B3를 1대1로 섞어서 다음과 같이 그 B가 엔드된 그 OH 엔드의 하이퍼브레스 폴리머 합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피딩을 달리해서 B수보다 A가 많은 이 조건과 달리 A가 B보다 많은 조건 아니면 A수와 B수가 같은 조건으로 해서 중합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중합을 수행하였고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 하이퍼브랜스 폴리이서 설컨의 경우 OH 엔드된 폴리머도 얻을 수 있었고 플로린 엔드인 그런 하이퍼브랜스 폴리머도 얻을 수 있었고요. A와 B수가 같은 경우에 엔드 그룹이 없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하이퍼브랜스 폴리머도 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은 A2, B3 시스템으로 다양한 구조의 그런 엔드 펑셔널리티를 가지는 그런 하이퍼브랜스 폴리머를 밸리에이션 없이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은 바로 인트라몰레큘러 사이클라이제이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구조들은 하이퍼브랜스와 유사한 이런 구조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젤과 유사한 이런 구조까지 이런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간편하게 코머셜하게 어베일러블한 모노머프로부터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